미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친절은 사라진 미덕이라 여겼던 한 사회실험 유튜버가 준비해온 모든 의심을 단숨에 뒤집는 장면을 한국에서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니퍼 탈리스예요. 저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실험해 보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지난달 프로듀서 사라 씨가 작은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한국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의 바르다는 거예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본인도 모르게 떨어뜨린 사람에게 돌려준다거나, 바쁜 큰 길에서도 노인분이 차도를 건널 때 도와준다거나, 화장실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커피숍에 놓아둔 노트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문화라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웃었어요. 설마 진짜라고요? 제니퍼, 이 동영상들 좀 보세요. 사라 씨가 폰을 내밀었어요. 저는 영상을 하나하나 재생해 봤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라 씨는 멈추지 않고 증거를 더 보여주었어요. 정부 공식 계정이 아니었고 평범한 개인들이 올린 영상이었어요. 각국 여행 블로거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언론 기사들에서는 서울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정직한 시민들이 많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사실 저도 친절 테스트 영상을 몇 번 만들어 봤어요. 뉴욕에서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리고 누가 돌려주는지 관찰했더니 3명은 그냥 지나쳤고 한 사람은 그 지갑을 골목길로 차버렸어요. 겨우 한 노숙인이 주워서 저를 쫓아와서 돌려주더라고요. 그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했어요. 또 배우를 시켜 전철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시켰는데 대부분은 구경만 했고 사진 찍느라 분주했어요. 도움을 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죠. 쇼핑과 한복판에 5살 배기 배우를 길 잃은 아이처럼 세워두고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누군가 멈춰서서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낯선 일을 돕지 않아요. 바쁘고 무서워서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서로를 챙길 여유가 없죠. 그게 제 영상이 늘 보여준 인간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라 씨가 한국까지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최고로 쉬운 영상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세상에 퍼진 감동 스토리가 다 거짓이거나 아주 드문 사례를 부풀린 것뿐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말했어요.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대도시일수록 오히려 이기적으로 변한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정말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 이야기는 평생 남을 영상이 될 거예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만약 제가 맞다면 서울도 다른 대도시와 똑같이 차가운 곳이어서 인터넷 속 신화에 불과하다는 영상을 만들면 되겠고요. 2가지 결과 중 어느 쪽이든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3개의 커다란 장비 가방을 싸넣었어요. 뉴욕을 떠나 인천까지 14시간. 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인터넷 속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진짜 기적을 목격하게 될지. 비행기가 뉴욕을 떠나자 도시가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친절이라는 진실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인간이 얼마나 쉽게 틀릴 수 있는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6시에 착륙했어요. 저는 피곤하고 짜증난 상태였고 곧 서울도 다른 대도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카메라 가방들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고 다른 승객들처럼 비틀거리며 비행기에서 내렸죠. 그런데 뭔가가 달랐어요. 입국 심사줄은 제가 가본 어느 공항보다 빨리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해두고 차분히 기다리더라고요. 누군가 여권을 떨어뜨리면 3사람이 동시에 몸을 숙여주어 주었어요. 서울행 열차는 제가 아는 지하철 시스템과 전혀 달랐어요. 정말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노인이 탑승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도와주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에게는 무려 4명의 승객이 차례로 자리를 권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열차 안의 정숙함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은 전화 통화 소리와 이어폰 소리가 가득하고 온갖 소음으로 북적이죠. 여기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조용했고 통화도 짧고 조심스럽게 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창밖 풍경을 조용히 감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바라봤어요.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는 거대한 도시. 그 모두가 이렇게 예의 바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낯선 이들이 즉시 협력해 문제를 해결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대도시와 다른 건가? 하고요. 두려움이라기보다 어쩌면 제가 중요한 걸 틀리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차로 뒤척이다 겨우 잠을 청한 뒤 저는 진짜 실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어요. 어제 느낀 작고 사소한 관찰들이 저를 살짝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 시민들도 결국은 이기적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도시도 인터넷이 주장하는 만큼 착할 리 없으니까요. 첫 번째 실험은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분주한 카페에 비싼 물건을 두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였죠. 다른 도시에서는 고가 장비를 두면 금세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들 못 본 척 외면하던데 서울도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는 결심이었어요. 강남의 핫한 카페로 갔어요. 노트북 두드리는 직장인, 시험 공부하는 학생,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친구들로 가득했죠. 사람이 많아 실험하기 딱 좋았어요. 창가 옆 테이블을 골랐어요. 거기면 모두가 제 물건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DSLR 카메라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옆에는 노트북이 든 가죽 메신저백을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현금 10,000원짜리 지폐 10장, 총 10만 원을 가지런히 쌓아두었죠. 길 건너편에 숨은 뒤 창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려고 했죠.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제 장비를 힐끔 바라보긴 했지만 금세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20분째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 한 분이 제 카메라를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보더니 마침내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저기 저 물건 좀 봐주실래요? 하고 바리스타에게 설명하더라고요. 바리스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물건 앞에 다가갔어요. 30분쯤 지나자 제 옆 테이블에 앉은 비즈니스맨 한 분이 커피를 마시며 제 장비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분을 지켜봤어요. 그는 제 주위를 살핀 뒤 자기 의자 위치를 살짝 옮겨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취했어요. 도둑질하려는 게 아니라 제 장비를 지키려는 태도였죠. 10대 학생이 제 테이블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그 비즈니스맨은 친절히 손짓으로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어요. 가방이 제 노트북 가방을 건드리자 얼른 손으로 받쳐주기도 했고요. 45분이 지날 무렵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 1시간만 실험하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광경이 너무 흥미로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3명의 손님이 차례로 비공식 보호자가 되어 제 물건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알아서 교대로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한편 구석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도 카메라를 자주 힐끔거리며 살폈어요. 나중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즈니스맨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전했어요. 비즈니스맨은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은 떠났죠. 가드 임무를 다음 사람에게 넘긴 거였어요. 결국 제가 90분 만에 카페로 돌아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 장비와 돈은 모두 그대로였을 뿐 아니라 테이블은 더 깨끗해졌어요. 커피 자국도 지워져 있었고 냅킨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돈은 그대로 있었지만 노트북 가방 밑에 살짝 숨겨두었더라고요. 나를 보호해주던 그 바리스타는 제가 돌아오자 안도 어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1시간 넘게 제 테이블을 지켰던 비즈니스맨은 작은 끄덕임으로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죠.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인 양 낯선 사람의 물건을 1시간 반 동안 지켜준 카페 손님들이 단체로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도시라면 모두 자기 일만 신경 썼을 거예요. 남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남의 물건을 돌보는 일이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감사해요 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남긴 뒤 멍한 상태로 카페를 나왔어요. 서울 첫 실험이 제 이론을 완전히 박살 내버린 순간이었죠. 누군가 제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해 지켜주다니요. 모두가 묵묵히 경비팀을 자처한 모습이었어요. 카페 실험은 제 자존심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더 큰 실험이 필요했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 진짜 큰 돈을 놓고 사람들의 본성을 확인해야 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가장 극단적인 실험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 곳곳에 실제 돈을 뿌려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거였어요. 작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될 정도의 돈이었어요. 서울 시민이 진짜 정직하다면 이 실험으로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니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사라져 버릴 테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꿨어요. 지갑이 묵직했지만 이 돈은 제가 해본 실험 중 가장 큰 금액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틀 전 제가 도착했던 서울역 근처였어요. 출근 시간 러시아워의 붐비는 횡단보도에서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제 실험을 시작했어요. 고무줄로 묶인 돈다발 5만 원권을 바닥에 살며시 떨어뜨렸죠. 20m쯤 떨어져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회색 슈트를 입은 비즈니스맨이 첫 번째로 발견했어요. 그는 멈춰서서 주위를 살핀 뒤 돈다발을 집어들고 바로 가까운 파출소로 걸어갔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어요. 남자는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주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죠. 그는 살해 의사도 묻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첫 실험 성공이었어요. 두 번째 장소는 점심시간 명동의 한 인기 레스토랑 앞이었어요. 점심 식사하러 온 사람들 틈에 돈다발을 떨어뜨렸죠. 금세 대학생 한 명이 발견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몰려와 돈을 살피기에 이 아이들이면 그냥 나눠 가질 수도 있겠네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친구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학생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매니저에게 돈다발을 건네주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니 매니저는 돈을 금고에 잘 보관하더라고요. 아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맡아두려는 것 같았어요. 이후 강남 업무지구, 홍대 대학가, 인사동 전통시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실험했어요. 돈을 발견한 사람들은 제각각 다가와 경찰이나 상점 주인에게 전달했죠. 몇몇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주인이 돌아올지 기다리기도 했어요. 한국의 정직함 이야기는 인터넷 속 허구가 아니었어요. 일상 그 자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려 왔는데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세상은 제가 항상 믿어온 것처럼 차갑고 잔인한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정말 낯선 이들이 서로를 돌보는 곳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친절이 그렇게 희귀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고요. 내일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충분한 영상을 찍었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 너무 놀라워서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다시는 인간 본성을 똑같이 보지 않을 거라는 것.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인의 친절이 그저 인터넷 신화에 불과하다는 대반전 영상을 편집하려고 했는데 호텔 방에 앉아 제 모니터를 바라보니 정반대 이야기만 가득했어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와줬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울역에서 제 돈을 경찰서에 맡긴 신사분, 카페에서 제 카메라를 지켜준 대학생들, 이분들은 연기자가 아니었고 관광청이 주최한 이벤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일상에는 낯선 일을 돌보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의 이기심을 증명해주는 영상만 만들어 왔어요. 이제 보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실패를 찾기보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순간을 포착했어야 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낯선 이들이 서로를 지키는 도시 이야기를 전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느꼈거든요. 세상은 인간의 최악 모습만 보여주는 영상에 지친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뉴욕 스튜디오로 돌아와 모든 영상을 펼쳐놓고 노트에 메모를 잔뜩 적었어요. 몇 주 동안 편집실에 틀어박혀 영상을 만들었어요. 수십 번씩 영상을 돌려보고 대본도 끊임없이 고쳤죠. 경험한 진실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의 결정을 보여주며 영상을 쌓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하다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최종 완성 후 영상을 공개했어요. 제목은 서울의 비밀 일상 속 영웅들로 정했죠. 몇 시간 만에 기록적인 조회수를 찍었어요. 댓글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쏟아졌어요. 각자 겪은 뜻밖의 친절을 공유했고 영상 덕분에 자기 도시에서도 더 배려하고 싶다는 소감이 많았어요. 심지어 몇몇 시청자는 저도 서울에 가볼래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여행 블로거들도 직접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웃의 선함을 기대해 보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매일 서울을 떠올려요. 단순히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이기심만 찾으려 했던 시간이 오히려 저를 이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